안녕하세요. 스티브 잡티입니다. 오늘은 파트 5에서 의료상담 챗봇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의료를 상담한다 이러면요,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료를 상담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나요? 네, 대부분 여러분들이 어떤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이언스원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서 헬스 챗과 관련된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그 앱들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또 헬스 챗봇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비대면 시대 전에는 반드시 병원에 예약을 하고 가야만 됐었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목이 아프다 그러면 어, 목이 아픈 어떤 증상을 아마 네이버 지식인에게 물어볼 겁니다. 그쵸?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여기 목이 아파요. 이렇게 하니까 너 편도선이 분 것 같다. 뭐 아니면 목에 성대 결절이 온 것 같다. 아니면 뭐 잠을 못 자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텐데 그 증상이 과연 나한테 맞는 것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인지 아니면 이제 뭐 꿀을 먹어라, 뭐 뭘 먹어라, 뭐 그런 거 민간요법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방을 잘못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전문가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어떤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문제는 그 전문가들이 학습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의료 상담 챗봇은 우리가 검색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킬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 의사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어떤 그 똑같은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의학을 처방하는 이런 방법대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뭐 예약하지 않고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쉽게 그리고 빠르게 우리가 몸을 망가뜨리지 않고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 들어가서 어떤 데이터들을 우리가 검색을 하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네이버에 들어갔고요. 지식인에다가 Q&A가 있습니다. 지식인 Q&A에 건강상담, 그 Q&A가 있죠. 예, Q&A 거기에서 음, 자, 굉장히 많은 글들이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데이터의 건수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엔터테인먼트 이쪽이 가장 많은가요? 044, 43 교육학문, 네, 그 다음에 43, 47 예, 교육학문 쪽이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은 교육과 관련된 아, 질문들이 많은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예 엔터테인먼트하고 생활 쪽과 관련된 것도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것도 그렇게 적지는 않은데요. 건강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건강 상담 쪽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1638만 개 정도의 건강 상담 데이터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건강 상담을 누르면 각종 이제 그 내과부터 핵의학과까지 이렇게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보면은 제가 딱 하나만 그냥 찍을게요. 피부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과를 보면은 이렇게 피부와 관련된 트러블, 피부와 오늘의 새 질문만 253개, 모바일 질문이 216개, 오늘의 답변이 602개 이렇게 이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화상을 입었다, 뭐 무좀인가요? 입술 각질이 뭐 어떤가요? 머리가 너무 가려워요. 모낭염이 났을 때, 그다음 원형 탈모 주사 맞은 후 뾰루지가 극심하다, 뭐 입술에 물집이 잡혔다, 초코 케이크 여드름, 뭐 등에 난 거 이거 점일까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이러한 어떤 내용들을 수집해서 과연 그 피부과에서는 어떤 질문들이 가장 많은지를 데이터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주소를요 가져다가 복사를 해서
R에서 한번 데이터를 수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R 스튜디오에 왔어요. 그리고 URL 주소를 붙여넣기 했고요. 데이터 수집에 R베스트하고 HTTR은 크롤링 패키지, 이거 똑같은데, 뭐 크롤링 패키지, 크롤링이나 수집이나 똑같은 거라고 했죠. 자, 이거는 웹사이트 접속 패키지라고 했어요. 이건 접속인데 자꾸 틀리네요. 접속 패키지.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스톨을 지난 시간에 시켰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시키지 않겠습니다. 라이브러리 R베스트를 불러낼게요. HTTR 불러내고 set working directory R 파일을 작업 디렉토리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피북과 접수의 URL 주소를 웹 접근을 하고요. 그 다음 read HTML 텍스트 파일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HTML 태그를 이렇게 전체 다 이렇게 가지고 왔죠. 그리고 td.title은 그 웹사이트에서 가지고 오는 거라고 했죠. 제가 웹사이트를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검사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td 클래스 타이틀 td.title이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td.title입니다. 그래서 td.title이고요. 그래서 td.title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코멘트, 자, 다 가지고 왔고요. 리뷰주에서 그 글자 텍스트 파일 한글 파일만 분류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20개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입질 각소형 이거 무좀인가요? 아까 그걸 그대로 긁어왔죠? 네,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리페어 인코딩은 굳이 한글이 안 깨졌을 경우에는 지금 깨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혹시 맥에서 한글이 깨져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맥에서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지금은 안 깨졌으니까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상담 피부과.txt 파일을 저장해요. write. 그러면 의료상담 피부과.txt 파일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물론 R에서도 이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를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 분석, 정제, 데이터 시각화까지 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파이썬에서 안 해봤기 때문에 파이썬으로 가서 직접 이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썬에 왔어요. 파이썬에서는 자연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JDK, 그러니까 자바 SE를 다운로드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오라클 사이트에서 하는 거고요. 자바 홈도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J파이프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코 NLPY도 설치하고 워드 클라우드도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PIP 인스톨로 아나콘다 프롬프트에서 설치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도스 프롬프트에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하라는 대로 PIP 인스톨 코 NLPY 한글 형태소 처리 분석하는 패키지예요.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콘다 인스톨 -c의 콘다 포지 j파이 그러니까 주피터 노트북을 재실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주피터 노트북을 재실행하는 겁니다. 그럼 JDK 설치하는 거, JDK 설치하고 OS에 맞춰서 설치하는 겁니다. 자,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한글 자연어 처리에 대한 기초를 잠깐 살펴보시면 이 꼬꼬마라는 게 있어요. 꼬꼬마를 임포트할 수 있는 게 coNLPY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coNLPY.tag 안에서 꼬꼬마를 불러옵니다. 꼬꼬마 함수를 불렀고요. 꼬꼬마에서 sentence라는 함수를 주어서 대구 날씨가 좋아요. 바람이 부는 바닷가에 모히또 먹고 싶다. 뭐 이렇게 하면은 대구 날씨가 좋아요. 바람이 부는 바닷가에서 또 모히또 먹고 싶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글자를 마침표가 없어도 문장을 분석해서 얘가 이렇게 분류를 해줍니다. 굉장히 놀라운 기능들이죠. 그 다음에 꼬꼬마 김밥을 좋아해 드셔보신 분은 꼬꼬마로 분석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꼬꼬마 김밥 이거는 명사들만 나열해서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꼬꼬마 포스라고 하면 꼬꼬마 김밥을 좋아해요. 그러면은 이제 꼬꼬마 김밥을 조사, 명사, 형용사, 동사 이런 것들을 쭉 해서 나열해서 분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한나눔도 있는데요. 한나눔 같은 경우도 똑같이 명사를 분류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모프 해서 얘를 조사, 동사, 형용사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열을 해서 분류를 해줍니다.
꼬꼬마 포스 안에 뭐 꼬꼬마 김밥 좋아해요 해가지고 명사에 이제 여기 뒤에다가 품사를 전부 다 이렇게 나열해서 얘는 어떤 거다, 어떤 품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 쭉 나열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트위터라는 어, 그 라이브러리 패키지가 있는데, 요거 코 NLPY 안에 트위터는 이거 똑같아요. 이 트위터가 그 트위터는 아닙니다. 이 트위터에서는 여기 T라는 곳에 트위터 안에 이렇게 명사만 추출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꼬꼬마, 한나눔, 트위터 이 셋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명사들을 분류하는 것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형용사, 동사 뭐 이런 거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직접 워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뭐 이런 것들 이제 하려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외부에 있는 텍스트 파일을 불러낼 때는 with open을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리고 F로 이제 대신을 하죠. 의료상담 피부과.txt 파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join을 시켜서 이 문자열을 가지고 리드라인즈로 이제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니까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 점을 뺄 예정인데 이게 뭐고 어떤 병원을 가야 제거가 될까요? 뭐 발냄새 제거에 스프레이. 그래서 모든 글자들을 지금 한 페이지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용을 좀 줄인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한 페이지만 했기 때문에 이 정도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의료상담 피부과 안에 들어있는 뭐 예를 들어서 20만 개의 데이터다. 그러면 그 20만 개의 데이터를 전부 다 가지고 왔으니까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데이터 분석하는데. 근데 이제 교육적인 목적에서는 이렇게 한 페이지만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LTK에 우리가 트위터라는 걸 가지고 임포트 시켜서 트위터로 데이터를 한번 품사를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each line 스트링에 글자의 개수를 천자 아래로 수집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텍스트 안에 each line 이렇게 해서 지금 모프에 메디컬 텍스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이제 가지고 올 건데, 이 내용은 안녕하세요 다음주 여기 있죠. 안녕하세요 다음주에 점을 뺄 예정인데, 다음주에 점을 뺄 예정인데 해서 지금 쭉 이 내용에 대한 트위터의 모프 안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쭉 분류를 했죠. 그 다음에 코 NLTK 텍스트에 랭스 값을 한번 찍어보기 위해서 코.tokens 안에 랭스 값을 찍어보니까 147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랭스 같은 경우는 전체 단어 수에서 전체 단어를 147개로 보면 세트가 들어가면요, 중복된 단어의 집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코테크 토큰 안에 들어있는 중복된 단어를 제외하면 111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달아드리면 중복 단어를 제거하고 중복 단어 제거한 상태에서의 개수를 파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다가 셋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중복이라는 거는 뭐 그, 저, 뭐 이런 것들 이제 비슷한 단어들, 그런 것들을 체크한 거고요. 그 다음에 NLTK의 텍스트 안에 들어간 곳에서 이제 전체적인 이 단어들 중에서 most commo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100개라는 거는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빈도수, 그러니까 빈도수를 체크하는데, 빈도수가 많은 것들을 100개를 뽑아라, 그 뜻입니다. 100개 추출해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빈도수가 많다는 거는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애가 7번 나왔죠. 그 다음에 점점점이 5번 나왔고, 피부가 5번 나왔고, 임대가 5번, 4번 나왔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빈도수가 높은 내림차순으로 100개만 나열하시오. 그겁니다. most common은. 그래서 쭉 나열을 했는데, 문제는요, 많이 나왔다고 해서 핵심 단어가 아니죠. 우리가 항상 빅데이터를 분석할 때 데이터의 소트 기능만을 맹신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의미 없는 단어들, 이 피부과에 갔더니 당연히 피부가 5번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인대가 중요해요. 인대. 그 인대가 아닙니다. 이 인대는 무엇 인대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인대나 가나 이 고 뭐 제거 이런 것들은 지우셔야죠. 가장 중요한 단어들만 묶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정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점 시밀러 피부 하면은 이 안에서 피부와 관련된 단어 비슷한 단어들만 추출해 주는 건데 네, 아직 여기에서는 지금 나열이 안 돼 있고요. 여기 스타보드에서는 이제 불필요한 단어들만 묶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불필요한 단어들만 넣어서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토큰코어의 each word의 for 인문을 이용해서 스타보드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의료상담 피부과 안에 들어있는 most common 이제 50개만 뽑아보면 아까보다는 그, 저, 뭐 이런 불필요한 단어도 쭉 다 빠지고 피부가 피부과에서 피부는 사실 피부에 대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건 지우면 안 되겠죠. 피부는 피부, 그 다음에 점과 관련된 단어들도 있고 발, 살, 냄새, 뭐 손가락, 포진, 붉게, 올라온, 쓰라림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분들한테 그냥 다짜고짜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킬 테니까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모든 것을 학습시켜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식인에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의사분들이 이제 경력이 많으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진찰을 받았던 내용 위주로 하셔도 되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또 새로운 어떤 질병들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지식인에서 이제 사람들이 올라온 글들을 분석을 해보면 피부나 점이나 발, 살과 같은 이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꾸준히 올라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할 점들을 찾아서 인공지능 챗봇에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쭉 나와서 이제 순차적으로 50개를 뽑았고요. 이거를 이제 플랫을 사용해서 플랫쇼로 해서 50개만 뽑아서 쭉 나열을 시켜서 그래프로 그려보면 피부라는 단어가 O로 지금 가장 많이 나왔고 점, 별, 발, 살 뭐 해가지고 쭉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1에서 그냥 쭉 이렇게 나열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니죠. 왜냐면 우리는 지금 한 페이지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만약에 페이지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그래프의 개수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말들을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를 라이브러리로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most common 300개의 데이터를 빈도수에 따라서 가지고 올 겁니다. 그 가지고 온 데이터를 데이터라는 변수에 집어넣고요. 워드 클라우드 함수를 이용해서 글자는 맑은 폰트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링은 0.2, 그 다음 백그라운드 컬러는 화이트, 지금 흰색 배경에 그 다음에 프리퀀스 그 글자의 어떤 빈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파일 사이즈는 16:8 해서 이미지 쇼를 해서 워드 클라우드로 이렇게 보여주면 다음과 같이 이러한 워드 클라우드까지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데이터 시각화인데요.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로 만드는 방법들은 굳이 여러분들이 뭐 암기한다기보다는 이미 나와 있는 소스 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갖다가 넣으시면서 약간씩 이제 조절하시면서 뭐 배경을 바꿔보신다든지 아니면 폰트를 바꿔보시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이제 인공지능 챗봇에 가서 직접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되겠죠. 네, 인공지능 챗봇에 왔습니다. 그래서 의료상담 챗봇이라고 하고요. 저도 여기에서 또 이제 피부 가려운 사람도 있고 발 가려운 사람 뭐 어디 머리 아픈 사람 머리카락이 빠진 사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의료상담 챗봇은 우리가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 의료상담 챗봇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하고 이제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피부가 간지러워요. 피부 가려움증 뭐 이런 말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가려워요. 뭐 어디 자꾸 가려워요. 뭐 밤이 되면 가려우는 사람도 있고요. 낮만 되면 그러니까 가습기 안 틀면 간지러워요.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피부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어떤 말들, 어휘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학습을 시킵니다. 이 안에다가 넣는 게 학습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답변은 이렇게
건조한 상태일 수 있으니 가습기를 켜거나 환기를 해주시고 물을 많이 드시고 계속 증상이 피부과를 찾아가세요.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의사가. 그래서 의사분들이 이런 말들 하는 거를 대략 이렇게 좀 넣어 보았습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게 우리가 보 테스트를 해서 보면은 가렵다, 가려워, 가려움 이렇게 치면은 건조한 상태에 있으니 가습기를 켜거나 뭐 환기를 시켜주시고 어떻게 하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려움이 아니고 뭐 또 다른 거면 블록 추가해서 피부뿐만이 아니고 뭐 점을 빼고 싶어요. 그러면 점을 빼실 경우에 잘못 빼시면 안 되니까 뭐 어떻게 하라. 아까 나와 있던 이러한 것들 쓰라리다든지 냄새가 난다, 뭐 냄새를 못 맡는다, 뭐 그렇다든지 여러 가지 네, 발과 관련된 문제점들, 여드름과 관련된 사마귀와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왜 이제 이렇게 하나만 하냐면 제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제가 잘못해서 여기다가 학습을 시켰는데 만약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드름이다. 여드름은 어떤 비누를 사용하세요. 그랬더니 부작용이 일어나서 뭔가 잘못되면 제가 학습을 잘못시킨 게 되는 거니까 이것은 반드시 전문가와 또 상의해서 이런 챗봇을 만들어 놓으면 굳이 병원의 이미지가 올라가려면요. 병원에 환자 수가 일단은 많게 하고 그 병원이 성장을 하려면 떤 걸 잘해야 돼요? 고객에 대한 응대, 서비스죠. 고객에 대한 응대. 근데 간호사가 너무 바쁘고 간호사도 잘 모르잖아요. 전화해서 나 이런데 뭐 그 병원 가야 돼요? 그러면은 간호사가 뭐 일단 와보세요. 했는데 그 병원이 아니에요. 또 모를 수도 있죠. 근데 그 병원에서 인공지능 챗봇을 이렇게 만들어서 서비스를 해주면 와, 그 병원에서 이렇게 서비스 해주니까 너무 좋아. 그래, 그 병원 가야 돼.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바뀌어지는 거죠. 예, 이거는 굳이 병원뿐만이 아니고 연예인들도 똑같아요. 연예인들한테 내가 당신 너무 좋아한다, 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이걸 일일이 다 매니저가 받으려면 24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이런 것도 인공지능 챗봇으로 만들면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궁금증과 관련된 많이 질문하는 매니저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학습을 시켜놓고 이렇게 답변을 달아주면 얼마나 편해요. 네. 자, 오늘은 일단 이렇게 의료 상담 챗봇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